인간관계에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미신이 존재하며 특히 남성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열정, 큐피드의 화살, 달빛 아래 맹세와 같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남성의 사랑은 종종 다르게 발전합니다. 많은 남성이 이 과정을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닌 조용한 건설 과정으로 경험하며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며 이는 사랑과 관계의 맥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남성의 애착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이해하면 파트너 간의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성은 종종 남성의 행동을 자신의 감정을 통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열정적인 욕망이 깊은 감정적 연결의 무조건적인 징표라고 잘못 믿습니다. 남성의 갑작스러운 거리감이나 관심 감소는 설명할 수 없는 배신으로 여겨져 고통과 실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남성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더 침착하고 합리적이며 점진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애착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굴복하기보다는 상황을 평가하고 사건의 발전을 관찰하며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을 선호하며 종종 자신의 생각을 소리내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에게 사랑은 통제력 상실이 아니라 파트너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사랑은 필요가 아닌 진실성에서 태어난다고 강조했으며 이 원칙은 남성에게도 완전히 적용됩니다. 겉보기에 무관심하거나 불분명해 보이지만 많은 남성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의 내면적 싸움을 벌입니다. 이것은 관심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감정적 어휘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남성의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에 굴복하기 시작할 때 남성이 겪는 모든 정신적, 감정적 단계를 자세히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표는 특정 행동에 대한 변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진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덧없는 매력의 반영일 뿐인지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육체적, 본능적 끌림입니다. 모든 것은 찰나의 이미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제스처, 빛나는 미소, 꿰뚫어 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남성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여성에게 보이는 첫 번째 감정적 반응은 깊이 시각적이고 생리적인 성격을 띱니다. 내면에는 생물학적이고 거의 자동적인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이 순간에는 생각이나 의식적인 평가의 여지가 없으며 모든 것을 삼키는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의 뇌는 마치 원시 조상의 부름인 것처럼 자극에 반응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우리는 종종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습득한 관습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충동의 영향을 받아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단계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육체적 끌림은 깊은 감정적 강렬함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지만 이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아직 진지한 관계, 성격의 양립성 또는 이 여성이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인생 동반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다가가고 접촉하고 유혹하려는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을 느낄 뿐입니다. 이것은 깊고 지속적인 연결이 아닌 덧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남성은 종종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고 끊임없이 존재하며 칭찬에 후하고 심지어 구애에 끈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여성은 이 갑작스러운 강렬함을 깊은 감정적 관심의 확실한 징표로 잘못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현혹 효과가 발생합니다. 남성은 흥분에 휩싸여 있지만 아직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존재하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사랑은 자아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이 과정은 외부 세계와 거의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거울 게임과 같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서 자신의 욕망과 이상을 반영하는 것을 보고 이는 그에게 특정한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이 실제로 이 여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할 시간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질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대가 장난을 칩니다. 초기 관심에 눈이 멀어 이 에너지가 진정한 연결의 전조라고 믿고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여성은 상호성이 보장되지 않는 관계에 자신의 애착을 투자합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의 시작일 수 있지만 남성에게는 덧없는 매력일 뿐입니다. 그에게 더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열정은 발생한 만큼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연료 없는 불꽃과 같습니다. 밝을 수는 있지만 불꽃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맺을 진지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감각 반응, 감정적 지원을 찾지 못해 빠르게 사라지는 충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욕망과 사랑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는 분명한 예입니다. 위험은 많은 여성이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집착하여 초기 관심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잘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을 원하는 것은 그녀와 함께 미래를 건설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미묘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 되거나 쓰라린 실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인식하는 것은 냉담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통찰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당신의 개성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끌림에만 이끌린다면 깊은 관계를 발전시킬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때 인식하면 불필요한 애착을 피할 수 있으며 이상화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주장했듯이 감정적 명확성은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덧없는 욕망만이 진정한 관심으로 가장하는 상황에 집착하는 것을 멈춥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적 연결입니다. 초기 끌림 이후에도 남성이 여전히 관심을 보인다면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더 이상 육체적 또는 시각적 끌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동원하는 요인인 감정적 연결이 작용합니다. 이 전환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은 이 여성이 자신을 매료시킬 뿐만 아니라 평화를 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옆에 있고 생각을 공유하고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루이스 헤이는 진정한 연결은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끊임없이 인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긴장을 풀고 조심성을 잃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는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는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내면 세계의 단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두려움, 꿈 또는 과거의 원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 연결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하며 이는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에 빠지고 있다와 같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감정적 편안함이 증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안정감이 생기면 깊은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아직 성숙한 형태의 사랑은 아니지만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감정적 호기심이 피어납니다. 남성은 이 여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그녀를 기쁘게 하는지, 그녀의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신념이 무엇인지, 그녀의 행동을 이끄는 힘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해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그녀의 모든 발언을 소중히 여기며 이 관심은 때로는 어떤 낭만적인 고백보다 더 강력한 애착의 형태입니다. 이 친밀감 단계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은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회에서 말없이 몇 시간 동안 즐길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로 가득 찬 우연한 시선, 갑작스러운 웃음, 시냇물처럼 흐르는 편안한 대화와 같은 찰나적이지만 생생한 순간이 발생합니다.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사소한 일에서 배려를 표현하는 것이 작용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끌림이나 회사의 필요성이 아닙니다. 남성은 여성을 진심으로 돌보기 시작하고 그녀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하고 그녀의 필요와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녀가 대화에서 흘린 세부 사항을 기억합니다. 그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그에게 실제로 중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됩니다. 남성이 이러한 감정적 연결을 느끼지 못하면 진정하고 깊은 사랑으로 옮겨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관계가 단순한 끌림을 감정적 친밀감으로 바꾸지 못하고 바로 이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남성이 감정적 반응을 찾지 못하면 다시 자신에게 갇힙니다. 루이스는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든다고 스프라베드리보 말했습니다. 이 단계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상호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연결의 발생이 자동으로 의무를 수락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은 감동을 받고 심지어 참여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모든 사람이 머물면서 계속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여성이 감정적 인내심과 의식적인 관찰 능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연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크는 친밀감을 눈치채면 많은 여성들이 가능한 한 빨리 관계에 명확한 틀을 부여하려고 노력합니다. 확실성에 대한 열망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나친 성급함은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깨지기 쉬운 기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압박감을 느끼면 구석에 몰리고 이해받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에 자유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선물이며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계의 주요 징표는 남성이 특정 여성 옆에서 경험하는 편안함과 내면의 조화감입니다. 그가 가면을 쓰거나 역할을 할 필요 없이 자신을 느낀다면, 그가 진실성으로 평가받는다면 그들 사이의 연결은 강화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생각을 숨겨야 한다고 느낀다면 필연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남성은 여성을 덧없는 환상이 아닌 자신의 삶에서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고 함께 사는 것이 어떨지 상상하고 가족을 만나는 것을 꿈꾸고 오해받거나 거부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와 자신의 세계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생각을 소리내어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감정적 개방성의 확실한 징표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며 이 단계에서 남성의 생각은 점점 더 이 여성을 포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항상 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사이의 연결이 실질적인 힘을 얻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는 또한 그녀를 자신의 삶에 눈에 띄지 않게 통합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언급하고 그녀를 생각나게 하는 노래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우연한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그녀를 중요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여전히 특별한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불안, 비난 또는 과도한 요구로 인한 관계의 조화 파괴는 발생하는 매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유를 느끼기 시작한 남성은 특히 덫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이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은 그녀의 진실성입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충분히 흥미롭지 않게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 감정적 진실성이 존재하면 파트너 간의 연결이 강화되고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지 않고 가면이나 전략을 사용하면 관계가 깨지기 쉽고 취약해집니다. 감정적 연결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을 여는 일종의 문 역할을 하지만 파트너가 반드시 함께 통과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여성에게 그녀의 외모보다 남성을 훨씬 더 감동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잠재력의 존재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머물기로 결정하면 그녀 옆에서 집처럼 느끼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면적이고 조용한 확인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전까지 남성은 여성에 대한 끌림과 감정적 연결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이제 매우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내성적이고 조용하며 종종 오해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은 이미 여성이 육체적으로만 자신을 매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고 그녀의 사회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러나 갑자기 눈에 보이는 이유 없이 무언가가 바뀝니다. 그는 더 과묵하고 멀어지고 덜 표현적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루이스 헤이가 언급했듯이 개인적인 성장은 항상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사람이 물러서면 그것은 그의 내면 세계의 재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의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성은 관심 부족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유기적으로 들어맞는지 조용히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고 합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적 스캔입니다. 그는 결코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녀 옆에서 평화를 느끼는가? 아니면 그녀가 나에게 불안을 일으키는가?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가? 그녀는 나를 보완하는가? 아니면 나를 고갈시키는가? 나는 그녀를 내 삶에서 보고 싶은가? 아니면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동안 그는 종종 멀어집니다. 고통을 주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들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는 압박, 설명 또는 주장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이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지 결정할 시간. 특히 여성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남성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 이 기간을 예리하게 경험합니다. 의사소통은 드물고 피상적이 되고 계획은 구체성을 잃고 관계에 냉정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파트너와 거의 관련이 없는 남성의 내면적 과정이지만 개인적인 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당신에게 정말 소중하다면 당신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주장했듯이 의심은 항상 사랑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남성의 경우 이 과정은 불필요한 말과 약속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내면적 재평가 기간 동안 남성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는 여성의 존재, 갈등 상황에 대한 그녀의 반응, 이상에서 벗어난 관계의 역학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분석합니다. 그는 이상화를 추구하지 않고 감정적 양립성과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있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남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단지 자신의 존재감을 줄여 다른 리듬으로 연락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석에 몰아넣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 발전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숨을 쉬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특히 이 맥락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가 침묵과 재고의 기간을 견딜 수 없다면 깊은 연결에 대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는 모순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에는 남성이 부드러움과 친밀함을 보이고 다른 날에는 눈에 보이는 이유 없이 멀어집니다. 이것은 게임도 조작도 아니고 의심, 두려움 및 명확성에 대한 필요성의 표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성이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투자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그는 더 큰 확신과 일관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여성에게는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그녀가 불안, 비난 및 요구로 반응한다면 소외감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의 내면적 과정을 존중하며 압력을 가하지 않고 그의 삶에 계속 존재한다면 그가 명확성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심리학자 루이스 테이가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의 힘은 끈질긴 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곁에서 지원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는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선택의 기로에 선 남성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순간에 그는 단순히 사랑에 빠지는 감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키우고 보호할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여성이 정말로 내가 함께 미래를 건설하고 발전하고 가장 은밀한 것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결정은 일시적인 화학작용이나 확립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적 확신에서 비롯되어 의식적으로 내려집니다. 종종 이 내면적 대화가 관계의 전환점이 됩니다. 남성이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이해받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면 의무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가 감정적 압박에 직면하거나 자신과 파트너 사이에 깊은 간극을 느낀다면 자신의 영혼에서 공명을 찾지 못하는 것을 강제로 만드는 것보다 물러서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항상 명확한 결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성이 새로운 힘으로 돌아오고 때로는 여성의 삶에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확실성을 기다리면서 시들어가는 대신 정직하게 일어나는 일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부족을 정당화하거나 침묵을 극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은 겉보기에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지금 단순한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가 나는 그녀를 내 삶에서 보고 싶다로 바뀌거나 우리는 함께 좋다가 이것은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으로 바뀌는 진정한 결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얻은 답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명확성과 이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언급했듯이 우리 삶에 오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치유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이 머물기로 결정하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완전히 확신할 것입니다. 그가 떠나기로 결정하면 두 파트너의 진정한 요구에 더 조화롭고 적합한 것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남성의 사랑 여정의 네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끌림, 감정적 친밀감 및 내면적 평가 단계를 거친 후에도 계속 전진한다면 이는 그가 수정처럼 맑은 명확성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랑에 빠지는 감정이 의식적이고 자발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더 이상 덧없는 충동이나 순간적인 필요가 아니라 성숙하고 신중한 결정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주장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정적 성숙과 인격의 온전함에서 비롯됩니다. 남성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조화감에서 여성 옆에 머물고 자신의 삶, 일상생활 및 꿈을 그녀와 공유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미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항상 웅장하고 숭고한 문구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미래에 대한 공동 계획, 우리라는 대명사의 자연스러운 사용, 가장 가까운 주변에 선택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과 같은 간단하지만 웅변적인 일상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비언어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배운 낭만적인 상투어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이 단계에 도달하면 의무의 짐이 아니라 자유와 가벼움을 느낍니다. 그는 덫에 갇힌 느낌을 받지 않고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의무감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여성과의 연합이 자신의 행복의 자연스러운 연속이며 관계가 자신의 삶을 보완하고 힘과 영감을 준다고 느낍니다. 그가 진정한 사랑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더 안정적인 감정적 애착을 보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확인하고 대안을 찾는 데 관여하지 않고 관계의 견고한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가피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려고 노력합니다. 갈등은 더 이상 도망치는 이유가 아니라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관계 발달의 이 단계에서 가장하고 과시하는 것이 사라지면 진실성이 초석, 견고한 연결의 기초가 됩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언급했듯이 영원한 사랑은 진실성과 진실의 토양에서만 자랍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여기에서 분명한 확인을 찾습니다. 남성은 가면을 벗고 더 이상 자신의 성격의 일부를 숨기지 않고 선택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 즉 밝고 어두운 면, 장점과 단점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신감과 내면의 힘을 느낍니다. 의심, 우유부단함 및 회피의 형태로 나타나는 잠재적인 두려움은 이제 배경으로 물러서고 지배적인 역할을 잃습니다. 존재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행동과 결정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머물기로 선택하고 열기로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미래에 대한 공동 비전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이것은 모래로 만든 환상적인 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 관계를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통합, 공동 계획의 건설에 관한 것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공동 생활이 어떨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독립과 친밀감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찾는 방법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더 이상 그에게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많은 연결이 강도와 안정성을 얻는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까지 감정적 기반이 이미 형성되고 상호 신뢰가 존재하고 성격의 양립성이 발견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려는 의식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 단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 보살핌 및 노력이 필요한 창조적 과정이 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동등한 교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스프라베드리보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계의 이 단계를 특징 짓는 것입니다. 관계는 집처럼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상호 지원이 있고 공동 개인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남성이 이 단계에 도달했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그의 일관성과 신뢰성입니다. 그는 항상 옆에 있고 그에게 의지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고 파트너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고 기분이 좋을 때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양이와 쥐 게임을 하지 않고 이것에서 무엇이 나올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게임 안에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단계를 달성하는 것이 여정의 승리적인 완료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고 더 복잡한 단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관계의 진정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성실함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의견 차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고 매일 파트너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관계의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뒷받침되는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남성이 성숙한 사랑의 이 단계에 도달하기를 꿈꾸지만 모든 남성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 애착 수준에 머물러 깊은 자기 분석과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힘을 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필터가 되어 진정한 친밀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남자가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정서적 의무를 피하고 그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다면 그는 아직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호감, 매력 또는 습관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직 의식적이고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불확실함이 있는 곳에는 진실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낳는다면 아마도 아직 꽃피울 운명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가올 때 분명하고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이전 단계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남자가 곁에 남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어떤 추측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도는 그의 행동, 그의 눈빛, 그가 당신을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지에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는 당신에게 말로 그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모든 남자가 의식적인 결정의 이 단계에 도달할 운명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그들을 나쁘거나 무감각하거나 미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든 사람이 관계의 추가 발전에 정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상적인 매력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며 연결을 심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서적 친밀함을 즐기지만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새로운 수준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이 내부 검사의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내부에 없는 것을 줄 수 없다고 정당하게 지적했으며 이는 남자에게도 완전히 적용됩니다. 정서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은 남자는 깊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심지어 순간적으로 관심을 보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인 인식과 개인적인 성장이 없으면 관계는 발전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반복되고 점차적으로 마모됩니다. 흔한 오해는 친밀함이 관계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순진한 믿음에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관계가 자동으로 강한 연결을 만들고 열정이 필연적으로 심각한 의무로 발전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냉혹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가 정서적 개방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육체적 친밀함은 당신을 더 가깝게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를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면 감정을 심화시키기 위해 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여 꼼꼼하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파트너의 정서적 상태를 인식하는 여성은 많은 쓰라린 실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비관적인 관계에 힘을 쏟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에너지를 정말로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즉각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각 단계에서 제스처, 행동, 정서적 분위기라는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자가 육체적 매력에만 몰두한다면 어떤 속임수도 그를 더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부적인 재평가 기간을 겪고 있다면 압력이 당신 사이의 거리를 늘릴 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가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숨거나 회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비결은 피상적인 강도와 진정한 감정의 깊이, 덧없는 존재와 진정한 정서적 참여, 아름다운 말과 일관된 행동을 구별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하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확인된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이 냉소적이고 냉담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통찰력으로 마음을 열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배우고 당신의 사랑을 평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성숙하고 성실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덧없는 로맨스든 깊은 연결이든 모든 관계는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반복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의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것이 순간의 지혜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숨겨진 신호를 인식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삶의 길을 공유하려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추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끈기와 압력이 아니라 조화로운 일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파트너가 같은 파장에 있을 때 시간의 일치,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함,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려는 진심 어린 의도, 그리고 물론 개인적인 성장을 향한 상호 열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설득, 확신 또는 필사적인 간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마치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처럼 하루하루 단계별로 구축됩니다. 이 줄까지 읽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성찰이 당신이 사랑에 대한 남성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기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진정한 연결, 성실한 감정,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관계를 향한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